대표님은 항상 주장하시는 게 결혼 진행 과정에서 신부의 문제점이 발견되면 과감하게 파혼을 하라 라고 주장하시는데 사실상 신랑 입장에서는 파혼이 이렇게 쉬운 결정은 아니거든요. 파혼이나 이혼. 그런 결정을 하지 못하는 원인과 이유는 뭡니까? 자, 누구나 다 아는 맹백한 신부 기책이 생겼다. 그러면 다 합니다, 그냥. 신부가 뭐 큰 거짓말을 시켰다. 네 신부는 뭐 신랑하고 같이 있는데 완전히 뭐 핸드폰만 보고 막 계속 누워있고 아침 먹으러 가는데 오빠 혼자 먹고 와. 그래서 이런 일이 생겼. 그거는 어떤 신랑이든 다 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문제가 없다고 지내도 사소한 문제 있잖아요. 사소한 문제, 사소한 성격적으로 서로가 뭔가 그때는 신랑분들도 신부를 대화를 해서 뭔가 자꾸 잘해보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시간이 2달 지나고 3달 지나고 이러다 보면 정이 들어버립니다. 이혼 전고. 네. 그러면은, 자, 보통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일반적인 업체에서는 파혼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그러면, 자, 신랑분한테 제가 해요. 본인이 자꾸 역할을 막 하고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본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신중하게 하십시오. 제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파혼을 자기 할까 말까를 망설이는 게, 자, 파혼을 하게 되면은 일단 다시 재결혼을 하더라도 비용이 좀 더 갈 거고, 다시 뭐 용돈부터 시작해서 전통혼례까지 했다. 그러면 전통혼례 비용도 또 새로 들어갈 거고, 그 만만치 않은 금액이 새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회사에 내는 재결혼 비용은 어차피 사실 소정의 비용이에요. 그러면 이 비용만 갖고 되느냐? 아니잖아요. 용돈도 써야 되고, 새로운 신부 학교도 다시 보내야 되고, 전통혼례도 해야 되고, 신랑분이 몇 번 또 놀러도 와야 되고, 이런 개인적으로 쓰는 비용들이 많잖아요. 자, 그러니까 보통 보면 언제 망설이느냐? 망설이는 분들이 전통혼례를 끝낸 분들이 많이 망설여요. 전통혼례 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결혼을 이제 했잖아요. 한두 달 안에는 신랑분들이 쉽게 결정합니다. 한두 달 안에는. 그 다음, 신부 기책이요. 확실히, 누가 봐도 이거는, 저런 신부는 안 돼. 할 때는 확실히 파혼 결정하는데, 사소한 걸로서 자꾸 트러블이 자꾸 생기고, 그러다 보면은, 그 사소한 게요. 신부하고 신랑하고 막 다투듯이 자꾸 하면요. 서로 사랑이라는 감정이 안 생겨요. 다투는 이거에 대해서 자꾸 이런 것만, 뭔가 자꾸 담만 쌓인단 말이에요. 원래 남녀 관계는 이렇게 다투기도 하고 사랑도 하고 이런 거. 근데 다투면서 쉽게 화해하고 신부도 좀 고칠 거 고치고 이러면은 괜찮은데, 신부는 잘 안 고치면서 하다 보니까 신랑하고. 근데요, 이런 분들이 보면은 신랑 쪽도 약간의 문제가 있고 신부 쪽도 문제가 있을 때가 그래요. 일방적으로 그런 경우는요, 신랑은 아무 문제 없고 신부가 과격한 어떤 기책이 있다 하면 과감하게 보통 파혼 다 해버립니다. 망설이는 게 두 사람이서 조금씩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 두 사람이 부딪히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 사실상 이 두 사람이 신랑은 문제가 있어도 또 신부가 또 성격적으로 과감하게 또 이런 사람을 만날 때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뭔가 안 맞는 때, 서로 안 맞을 때는 저는 과감하게 파혼하고 새로운 좀 더 맞는 신부를 만나라 이런 주의인데, 그때 신랑분들이 파혼하려고 하니까, 자, 경제적인 비용, 새로 비용 들어가는 부분부터 망설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신부에 대한 정도 들어버렸어. 그러다 보면 나중에 처음에 하다 보니, 저는 왜 파혼을 하려고 하느냐. 한국 가서도 진짜 서로 사랑하고 애절하게 이렇게 안 될 때는 한국 가서도 문제가 생긴다 이거예요. 그때는 문제가 생겨도 이미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여기서 진짜 두 사람이 만날 때마다 좋고 막 사랑스럽고 막 이렇게 돼갖고 한국 가야 되는데, 둘이 문자할 때는 괜찮아. 만나면 티격태격 끌어요. 그건 문제가 되잖아요. 그게 결국은 뭐냐면 어느 한쪽만 그래서 하는 게 아니에요. 신랑,
신랑분이 원하는 거와 신부가 원하는 게 안 맞거든. 자, 얼마 전에도 저희 신랑분 2차 들어와서 파혼을 결국은 했습니다. 근데 이 신랑분도 파혼을 그 중간에 많이 망설이고 있어요. 자, 2차 가서 고향에 갔을 때 어떤 또 조금 자꾸 신랑부하고 트러블이 있어갖고 나는 사인하지 말고 올라오세요 그랬거든. 근데 안 올라와 또 사인까지 하고 올라와서 또 하는 거예요. 여기 와서 저는 그럴 것같으면 파혼하십시오 하니까 신랑은 파혼 못한대요. 마음은 신부 안 좋은 점을 이야기하는데 파혼은 못한대. 그 이유가 정도 좀 드는 데다가 또 새로 돈을 들이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잘 판단하십시오 하니까 또 하루 지나고 또 서로 트러블이 생겨버린 거야. 그래서 새벽에 문자가 왔어요, 저한테. 사장님, 더 이상은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와서 신부하고 불러놓고 문제 생겨서 그냥 파혼 정리 끝냈거든요. 끝내고 신랑분 다시 날짜 잡아라고. 그러니까 이분도 몇 번이나 망설였어요. 근데 결국은 처음 망설일 때는 결국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 전통관례까지 해버리니까 전통관례 하기 전에 했으면 전통관례 들어가는데 그 비용들이 벌써 안 들어갔을 거고. 어? 사인을 해버렸으니 또. 뭐 사인한 거는요. 신부 네가 하니까 너도 그러니까 네 알아서 이제 정리하라 해버리고 신부도 알았어요 하고 정리하고 가버렸어요. 정리가 금방 돼요? 그 본인이 정리하라고. 응? 본인이 이혼을 하든 서류 들고 가서 담당자가 찾아가고 취소를 시키든 네가 알아서 하라고. 신부도 자꾸 신랑하고 트러블이 생기니까 신부도 이제 싫은 거예요. 그만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망설이는 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정리 들은 부분하고 경제적인 부담을 다시 하려고 하니까 망설이는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국제결혼이 회사에 주는 돈만 갖고 결혼하는 거 아니잖아요. 전체적인 비용이 보면은 자 한국 회사에 주는 돈 그리고 신부 한국어 교육비 기숙사비 등 들어가는 것 그거 외에 개인적으로 또 쓰는 비용들이 많잖아요. 와서 용돈 쓰는 거 신부하고 데이트할 때 쓰는 비용 등등 그리고 처갓집에 나중에 2차 갔을 때 처갓집에 가서 쓰는 개인 용돈 그리고 전통혼례 때 예단 예물비 주는 거 그 비용도 만만치 않단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쓰는 비용들이요. 한만 안 써도 한 7, 800만 원 씁니다. 그러면 회사의 재결혼 비용은 3, 400만 원인데 개인적으로 쓰는 비용이 7, 800만 원에 또 신부 학당 보내고 기숙사 넣고 하다 보면 이것저것 해버리면 거의 뭐 한 1000만 원 가까이 육박해버리면 근데 재결혼 비용도 회사 비용은 작더라도 개인적으로 쓰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 부담이 오죠. 결혼 회사의 비용이 예를 들어서 처음에 계약할 때 1,500만 원, 1,600만 원 그걸 다 내는 건 없잖아요. 많이 달락하는 데는 뭐 재결혼 비용을 막 1,000만 원씩 달락하는 데도 있지만은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재결혼 비용이 한 400만 원이란 말이에요. 응? 근데 그것만 갖고 다 하느냐 아니잖아요. 개인적으로 쓰는 비용들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비용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더 좋은 결혼 생활을 위해서는 과감하게 파혼 하락하는 거예요. 심지어 저한테 상담 오시는 분 중에요. 딴 회사에 돈 줄 만큼 다 주고도 멈추고 저한테 다시 오겠다는 분도 많거든요. 저한테 다시 와서 하신 분들도 있고 다시 지금 상담 신청해 놓은 분들도 있고 바로는 다시 바로 못하던 내년에 다시 하겠습니다 꼭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그분들도 신부가 지금 현재 이 신부와는 본인이 안 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파혼을 하고 심지어 결국은 신부는 한국 안 왔어도 이혼까지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혼인신고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 버리면 돌이킬 수가 없다. 그래서 들어오기 전에 본인이 확실한 판단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